가격이 똑같잖아요. 숫자를 뭘 이렇게 하냐고. 잠시만요. 지난주에 과제 잘 했어요? 메뉴판 새로 만들기. 메뉴판을 한번 만들어 와보세요. 궁금한 게 두 책 중에 뭐가 더 도움이 됐어요? 프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그 전동 공구를 이제 판매를 할 때 중간 가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. 과거의 가격 설정을 좀 잘못했구나. 핵심이 뭐냐면은 정말로 세 개를 팔아야 돼서 세 개가 가격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를 팔기 위해서 앞뒤로 가격을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요. 이건 진짜 사업해보신 분들은 진짜 많이 하는 실수인데, 가격을 이제 하나를 이제 제시를 하면은 이게 비교적 싼 건지 비싼 건지 알 수가 없어요. 옆에다가 업계 평균 가격은 이건데 나는 이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거나, 내가 이걸 싹 다 해주는 게 몇백만 원 상당인데 이거 90만 원에 줄게 이렇게 하거나, 앞뒤로 최고가랑 최저가를 붙여서 중간 간격이 굉장히 합리적이게 보이게끔. 그 예시를 보고 정확하게 메뉴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기존에는 품목 자체가 2가지밖에 없었어가지고 총 6개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제가 새로 상품 개발을 또 해가지고. 제일 많이 하는 실수를 또 해왔네. 누구한테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가, 요게 사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공식인데, 일단 누구한테는 이제 됐죠. 한 월천까지 가신 분들은 누구한테는 되신 분들이 많아요. 사람들이 이 무엇을부터 다시 또 건드리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상품 기획이 다시 일어납니다. 왜냐하면 이 가격에 맞는 또 다른 신규 상품을 개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몇 개 팔고 있었어요. 원래는 제가 클래스랑 도서 이렇게 2개를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. 딱 좋은데 갑자기 6개를 늘려가지고 와 그런 케이스인데,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죠. 일단 이거는 누가 대상이야? 직원들? 네, 맞습니다. 이거 B2B네요. 이거 어차피 팔 생각이 없는 거죠?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게 품절 표시를 해놔야죠. 자,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. 다른 게 뭐예요? 기존에 팔았던 거는 클래스로 제가 완전히 그냥 밀착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. 그래서 이거는 약간 노하우 개념이었고, 클래스는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제가. 아니, 노하우를 더 비싸게 팔아요? 노하우가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초핵심 문법 고칭이랑 밑에 초핵심 문법 고칭은 뭔 차이예요? 이렇게 뭘 이렇게 해왔냐고. 잠시만요. 2 seconds later. 100% 장담하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 매출이 떨어질 거예요. 떡락할 거야. 왜냐면 뭘 선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. 핵심은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. 기존의 상품을 어떻게 디벨롭을 할 건가? 이렇게 네. 가야 되는데, 이걸 업셀, 이게 뭐 가치 사다리라고 하거든요. 결국에 이 사람들의 구매 동선을 보면은 맨 처음에 뭐 이거부터 시작할 거잖아요. 1급 기밀문서 이거부터 시작할 거잖아요.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 이 코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사람들한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?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클래스다 보니까 한 4, 50회를 기준으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. 요거는 정말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약간 노하우만 제가 빠르게 배워가지고 내가 자습을 해보고 싶다, 이런 분들한테. 그런 니즈가 얼마나 돼요, 사람들이? 없을 것 같거든요, 제 생각에는. 없을 것 같거든요.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자습하고 싶어 하지, 최하위권들은 옆에서 멱살 잡고 끌어주길 바란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는 갑자기 타깃이 갑자기 바뀌는 거거든요. 그리고 최하위권은 발음 상관없어요. 뭐 I, 애플, 이트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. 발음이 신경이 쓰일까요? 그리고 문법, 투부정사 어쩌고 저쩌고 이걸 자습하고 싶을까요? 그리고 기업 출강? 지금 영어 초하위권 기업 출강? 영어 최하위권을 채용을 했다는 건 영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고, 그럼 니즈가 없다는 뜻이겠죠. 네. 이게 이런 걸 적어놔야 돼. 제가 진짜 최하위권들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너무 잘 가르쳐서 이게 소문이 나서 기업들 쪽에서도 문의가 오는데, 이거는 문의가 너무 많아서 홀드해둔 상황입니다 라고 이제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실제로 진짜 문의가 왔을 때 그렇게 네. 해놔야죠. 정말 하위권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, 하위권들을 성장시켰어요 해놓고 갑자기 기업 출강 딱 첫 번째 얘기 나오잖아요. 그럼 사람들이 헉 한다고. 이게 내가 들어올 것이 아닌가?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할 것 같은데, 프라이싱 책에는 진짜 여러 개의 전략들이 있거든요. 가장 싸게 여러 개 파는 방법, 비싸게 조그맣게 파는 법, 혹은 정말 쪼개서 여러 번 판매하는 법, 진짜 여러 개의 가격 전략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갑자기 이제
제일 초보들이 딱 3가지 뭐에 꽂히거든요. 여러 가지로 제시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제시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갖고 더 사겠지. 제일 바보 같은 선택. 선택지가 2가지 이상 넘어가면은 판매율이 급감해요. 완전 개떡락하거든요. 근데 지금 딱 2개 잘 팔고 있다가 갑자기 6개로 늘려오셨고 그 4개의 타겟이 완전 갑자기 달라졌어요. 영어 겁나 잘하는 사람들로. 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? 혼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은 이거를 다시 재설계해오라고 한 거였거든요, 여기. 예전에 제가 그 책을 읽기 전에는 그냥 무조건 저렴하게만 판매를 해야지 사람들이 구매가 일어날 거다라고 해서 저는 그 최소가를 최대한 보여주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1회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놨었고 수요 자체를 그걸로 조절을 한 거예요.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제 포트폴리오도 없고 고객분들도 없다 보니까 정말 제가 최저시급으로 했었거든요. 네, 그래서 딱 이 정도 선이면은 어느 정도 수요 공급이 조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최저가 전략을 취했던 거예요? 맞습니다. 얼마로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렸어요? 10,000원에서 거의 시작을 해가지고 69,000원. 그래도 7배 올렸네요. 네. 주 1회가 갑자기 28만 원이 됐네요. 그러면은 47, 28. 네. 똑같잖아요, 그러면은. 네. 가격이 똑같잖아요. 네. 그 숫자를 고객한테서는 저항감만 들 것 같은. 왜냐면은 7만 원을 1회를 해둔 게 사실은 그 설득의 심리학 같은 데 보면 문간 발들여 놓기 전략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인할 때 되게 좋은 전략이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가격을 올린 것도 아니고 처음 진입이 28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, 지금. 처음에 1번을 앵커를 잡아놓고 2, 3, 4, 5번 품목에다가 중간 가격을 만들어 놨고요.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가형 도서형 품목을 넣어놔가지고 여기가 중간 가격이고 최고 가격은 저기 있고 이건 4만 원. 사람들은 가격을 이렇게 기억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하면 안 돼. 2 seconds later. 재구매가 얼마나 일어나요? 재구매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럼 이제 7만 원을 해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? 맞습니다. 지금 막 1년 반 넘게 저랑 계속 계약하셔가지고 그럼 그런 분들은 가격을 올려요? 가격 아니요, 똑같이. 원래 기존 가격을 해주죠. 기존 고객한테는 갑자기 가격 올리시면 안 돼요. 오른 가격은 신규 고객들한테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 기존 고객들한테 바뀌려면은 내가 너한테 주는 이 퀄리티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고 언제 올릴 건지 한 3개월 전부터 정말 충분히 얘기를 해야 돼요. 이게 갑자기 상세 페이지 바꿔놓고 이제부터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리려고요 이렇게 해도 진짜 안 돼요. 그게 멍청한 거예요.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언제 바꿨어요? 이거 그제 바꿨습니다. 그저께 이렇게 바꾸고 문의 어떻게 와요? 지금 안 오고. 그러니까 안 올 거예요 아마. 네. 앞으로 계속 안 올 거야. 초기 사업자들한테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? 비싸게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? 아니면 싸게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? 이게 말로 장난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진짜 거의 진리거든요. 고객들한테 내가 가격을 올리는 정당성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?